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하신 한마디.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잠을 못 이루던 밤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70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제게 하신 단 한마디. 미안하다, 딸아.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로 55이 되었어요.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러 역할을 해오며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문득 후회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저희 세대 여성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높고 무서운 존재.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통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게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설마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너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1940년생이셨어요.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서 해방, 전쟁, 산업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이죠. 그 시대 아버지들이 다 그랬듯이 감정 표현은 사치였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절이었으니까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나가셨어요. 방직 공장에서 시작해서 철공소, 건설 현장. 몸 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으셨죠. 집에 오시면 늘 피곤해 보이셨어요. 저녁 먹고 라디오 듣다가 그대로 주무시곤 했거든요. 말씀도 많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가끔 놀아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던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특히 딸들에게는 더 엄하셨어요.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된다. 언니와 저는 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큰 소리도 못 내고 웃음소리도 줄이고 어머니만이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죠. 아버지가 너희 성적표 보고 기뻐하시더라. 너희가 아프면 밤새 걱정하신다. 하지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 입에서 잘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여성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구시대적이셨죠. 여자가 너무 공부하면 시집가기 어렵다. 적당히 해서 교사나 간호사나 되어라. 저는 반발했어요. 왜 여자라고 꿈을 포기해야 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그때 아버지와 정말 크게 싸웠어요. 대학 진학을 두고도 전공 선택을 두고도 계속 부딪혔거든요. 너는 여자다. 분수를 알아라.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요.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대학 진학과 함께 집을 떠났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 만날 일도 줄어들었고요. 집에 가면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냥 건강해라, 조심해라 정도가 전부였어요. 졸업 후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선택한 회사,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땐 섭섭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선택한 남편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변변찮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하지만 역시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이죠. 결혼식 날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기쁨인지 체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어요. 결혼 후 20년이 흘렀어요.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아이 둘 키우고 집안일하고 나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도 시작했어요. 남편 뒷바라지에 시댁 어른들 모시기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은 솔직히 뒷전이었어요. 물론 명절이나 생신 때는 찾아뵀지만 그것도 의무적이었달까요? 아버지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손주들이 생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는 어려운 존재였어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얌전히 해야 해. 모르게 어릴 때 들었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희들 걱정하신다. 손주들 사진 보고 싶어 하신다. 요즘 많이 쇠약해지셨어. 그런데 저는 늘 네, 나중에요 하고 넘어갔어요. 정말 바빴거든요.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연세가 70을 넘어가시면서 더욱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밥 먹었냐, 조심해라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날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아버지가 영원하실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 동안 병실을 지켰어요. 언니와 교대로 밤을 새우면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 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가끔 깨어나시곤 했어요. 하지만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저희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시고 어머니가 그때서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 오셨던 것들을. 너네 아버지가 너희들 어릴 때 사진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셨어. 너 결혼식 때 화장실에서 혼자 우시는 거 봤어. 손주들 사진 받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지. 매일 저녁 너희들 안전하게 들어왔는지 현관에서 확인하고 주무셨어. 왜 그런 마음을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숨기고만 살았을까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딸아,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아버지는 힘들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해서, 자랑스럽다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틀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찾았거든요. 딸들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였어요. 아버지 글씨로 정성스럽게. 딸들아,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너희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아들이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자랐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곱고 결혼해서도 잘 살고 있구나. 아버지 자랑은 너희였다. 항상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또 다른 상자에는 저와 언니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넣어두신 거였어요. 딸들이 힘들 때 쓰라고라는 메모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보낸 편지들도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쓴 어설픈 편지부터 결혼 후 보낸 안부 인사까지 모든 게 고이 간직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지 마음은 늘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직장 동료 중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갑자기 달라지셨다고. 딸아, 미안해.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만 반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그분은 그 후에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한국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고 해요. 특히 저희 세대 여성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가족과의 소통이었어요. 제 아이들에게는 매일 말해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에게도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죠. 그리고 어머니께는 이제 일주일에 3번은 안부를 여쭤봐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고마운 마음을 이제는 직접 표현해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솔직해졌어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고 있어요. 작은 것들이에요. 요리 배우기, 책 읽기 모임 참여하기,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들에게 안부 묻기.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평생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알려준 건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용기 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후회하기 전에 꼭 말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